자, 오늘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그 명사라는 게 이렇게 셀 수가 있는 명사, 그리고 셀 수가 없는 명사로 구분됐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셀 수 있는 명사에 이렇게 s나 또는 es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복수형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규칙, 우리가 주로 외워야 되는 모양이 단수와 복수가 전혀 다른 모양인 경우, 이런 것들을 각각 공부를 했었고, 이러한 명사들 전부 하나 또는 여럿을 셀 수 있는 단수 복수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라고 그때 설명을 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표현은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그죠, 뭔가 물질 명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금 공부할 건데, 물질 명사라는 건 어떠한 하나 둘 셀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컵이 있다면 컵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양을 치우고, 또 예를 들면 또 이런 호리병 모양으로 생긴 이런 컵에 들어가면 또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의 형태를 들고 있는 이런 명사들, 대표적인 애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물 같은 거, 워터나 또는 뭐 sugar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우리 물질 명사 그러죠. 이런 물질 명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둘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못 세기 때문에 대신해서 수량을 이용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단위를 이용하는 거죠. 단위. 자, 단위를 이용하는데, 자, 예를 들면 셀 수 없는 명사에는 다음 같은 게 있죠. paper, 종이, bread, 빵, cake. 다음에 advice란 것은 충고입니다. 충고를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눈에 사실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cheese까지, 이러한 종류의 하나들, 언뜻 봐도 하나둘 셀 수 없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종이는 세지 않나요? 한 장, 두 장. 빵도 사실은 우리가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도 다 다르고, 그거를 한 개, 두 개라는 수량으로 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조각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조각을 영어로 piece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piece. 자, 따라 읽습니다. piece. piece는 조각입니다. 이 piece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평화. 이거는 평화고, 이 piece는 조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금 말했던 이런 단어들은 보다시피 뒤에 뭐 s를 붙인다던가 cakes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세는 수량인, 자, 보다시피 여기는 이런 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것들은 셀 수가 있죠. 자, 하나일 때는 한 조각이란 말, a piece지만 두 조각들이란 말, two pieces처럼 이렇게 s나 es를 붙여서 이것은 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 종류로 갈까요? 뭐 물이나 와인, 비어는 맥주, 주스나 밀크 같은 정말 물 종류도 역시 하나도 셀 수가 없죠. 이건 이제 병을 이용하거나 컵을 이용하거나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일단 버틀이란 것은 병입니다. 병. 그럼 한 병, 두 병 할 때 병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두 병일 때는 two bottles라고, 이렇게 여러 개일 때는 s나 es를 붙여 쓰겠죠. 물론 꼭 그것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glass. glass는 유리잔입니다. 유리잔. 유리로 된 우리 투명한 유리잔 있죠. 그 다음에 컵은 따뜻한 걸 담을 때 주로 쓴 two cups of,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자, glasses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SD에는 ES 붙이니까 glasses가 되겠고, 자, 이러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음료 종류는 이런 형태로 bottle, 그 다음에 glass, 그 다음에 컵을 이용해서 셉니다. 자, 이번에는 이 meat란 단어. 자, 이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meat는 고기입니다. 먹는 고기.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이 브레드나 그 다음에 치즈는 앞에서 했는데, 조각으로 쓸 수 있지만 또 얇은 조각이라는 슬라이스라는 단어. 우리 치즈 이름 중에 슬라이스 치즈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얇은 조각이에요.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치즈 이렇게 돼가지고 낱개로 이렇게 포장해서 팔죠. 선생님 그림이 엉망이긴 한데, 이런 얇은 조각,
이런 조각을 말할 때 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칼로 이렇게 얇게 잘라가지고 고기 같은 경우 우리가 베이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A slice 한 조각, two slices 두 조각들을. 자, 중요한 건 얘네들은 절대로 s나 es를 쓰시면 안 됩니다. 피자까지 포함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또한 rice. 자, 우리 뭐 쌀밥, 수프, 샐러드도 다 하나씩 셀 수가 없고 그릇을 이용한다. 그래서 그릇을 쓰는데 bowl이라는 단어입니다. bowl. 이것이 그릇입니다. 그릇. 자, 그 다음에 이 loaf는 조금 보십시다. 덩어리를 나타내는 loaf가 있는데요. 빵을 나타낼 때 주로 씁니다. 보다시피 이 loaf 여기다 적을게요. 우리가 이 덩어리 F로 끝나는 단어는 복수형 만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F를 V로 바꾸고 ES를 쓰죠. 그러면 답이 loves가 되겠죠. 여러 개일 때는. 선생님 빵을 못 센다 그랬잖아요. 빵을 세는 게 아니고 빵의 덩어리는 셀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조각일 땐 a loaf of. 하지만 두 조각 이상부터 two loaves of라고 왜 F가 VES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거, 빵, 설탕, flour가 이게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게다가 거기다가 또 고기도 또한 우리가 단위를 이용하죠. 단위라는 건데 이게 파운드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킬로그램도 있고 우리는 각각 나라마다 쓰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a pound나 a kilogram, 2 pounds, 2 kilograms 식으로 이것들은 SNES를 붙여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명사들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죠? 그렇죠. 눈에는 보여요. 물론 여기 어드바이스 하나 좀 빼고, 충고 빼고는 이러한 물질 명사들 기본적으로 셀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위를 이용해서 센다. 단위는 이런 단위들은 둘 이상일 때는 s나 es 등을 붙여서 쓸 수 있다. 까지가 여기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거는 자, 이 glasses나 shoes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한 쌍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한 쌍. 이 glasses는 우리가 안경입니다. 안경. 아까 그 유리잔이 아니고 안경. 안경은 이렇게 알이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럼 항상 이렇게 두 개가 한 쌍이 되기 때문에 glasses라고 es를 붙이셔야 되고, shoes 신발도 마찬가지죠. gloves. 자, 공통점 scissor. scissor는 뭐냐면 가위입니다. 가위. 가위는 이렇게 엉망이죠. 이렇게 날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cissors. 그 다음에 양말 socks. 팬츠도 마찬가지죠. 항상 두 개를 이렇게 이용하는. 자, 그런 경우는 얘네들은요 항상 이렇게 s나 또는 es를 반드시 붙이셔야 됩니다. 안경을 한 알만 쓰고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glasses, shoes, gloves, scissors 식으로. 자, 그리고 이걸 굳이 또 세는 방법이 pair라는 말이 있습니다. a pair. 그럼 우리가 이게 한 쌍입니다. 쌍. 한 쌍인데 그럼 두 개가 한 쌍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들 쓸 때는 반드시 pair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두 벌에 뭐 청바지 하면은 two 어떻게 쓸까요? pair에 그렇죠. pairs. 다음에 또 하나 of 청바지도 항상 진에 이렇게 s가 더 jeans. 우리 그 바지로 할까? 바지 pants. 자, 이렇게 s가 들어가는 거. 팬츠는 항상 발이 두 개죠. 이렇게 미안해요. 항상 발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복수 형태로 사용하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그림 너무 잘 그리죠? 팬츠. 빤스 아니에요. 팬츠입니다. 팬츠. 어쨌든 항상 두 개 복수 형태를 쓰고 이런 거기 때문에 two pairs. 그럼 두 벌. 고를 하면 두 벌의
무슨 뭐 바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사용을 한다. 자,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아래 같은 경우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1번에 아까 러프가 뭐였습니까? 위에 한번 멈추시고 한번 보세요.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에 빵 셀 수가 없으니까 두 덩어리일 때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원래는 이 F로 끝나는 단어가 VES로 바뀌니까 to, 그렇죠, loaves of, 빵은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여기는 S를 쓰시면 안 됩니다. 빵은 셀 수가 없어요. 두 덩어리의 빵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아래 것들을 적으시면 되겠고, 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법상 잘못된 거 고쳐 쓰는 건데요. 예를 들면 3번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모르는 단어가 좀 있을 겁니다. 자, furniture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furniture는 가구예요. 선생님, 가구는 셀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구라는 그거는 정확히 의미가 애매해요. 왜? a chair 또는 a desk처럼 얘네들은 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몽땅 두리뭉실하게 가구라고 쓰다 보니까 얘는 가구라는 거의 개념이 그냥 개념이지, 이거는 어떤 딱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furniture라는 단어, 가구라는 단어를 쓸 땐 얘는 항상 셀 수 없는 명사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거 되게 특이하죠? 이거에 비해서 보다시피 체어나 데스크는 얘네는 셀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왜냐면 이 데스크도 가구고 체어도 가구고, 그럼 가구라는 게 정확하게 생김새가 좀 애매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furniture라는 단어는 가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뜻은 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단위를 이용해서 했는데 6조각의 가구, 일단 잘못된 게 뭡니까? 6이란 조각은 셀 수가 있으니까 6 pieces of라고 이렇게 바꾸셔야겠죠. 자, 요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furniture란 단어. 혹시 또 어려운 단어가 있는지 볼까요? 그 외에 따로 어려운 건 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엑사이즈 4번은 문장 만드시는 거니까 그거는 꼭 보시는 데서 하나만 볼게요. 여기서는 첫 번째 것에 뭐뭇이 있다. 영어에서 이거는 항상 외우셔야 합니다. 뭐뭇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단어가 there이라는 단어를 항상 씁니다. 선생님 there 거기 아닌가요? 맨 앞에 쓰이는 there는 해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일 때는 is, 여러 개일 때는 are. there is, there are는 무엇이 있다란 뜻이라는 거 선생님처럼 적어두시고, 우리 책에서는 이제 뭘 쓸지 잘 선택하셔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문법은 여기까지 설명을 조금 할게요.